네, 오늘은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단 10개월 만에 무려 주가가 5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부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부럽고요. 일단 테슬라의 시총 5천억 원 달러를 좀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일단 지금 테슬라 시총이 5천억 달러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수익이 사실상 좋아진다라는 게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에서 점유율이 가장 좋은 차가 테슬라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는 사실상 조금 밀리는 이제 모습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상으로 555달러를 좀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에서 아무래도 대형주 중에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이 아닌가.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점유율은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전기차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좀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어떤 주가 반등은 사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전기차의 성장 기대감도 더불어지기 때문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최고 1,000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현실화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1,000달러면은 지금도 시총이 5천억 달러인데 1,000달러면 이제 더블이죠. 그러니까 1조 네. 달러에 가까운 어떤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근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더 확대돼서 현재 점유율을 유지했을 때 테슬라의 어떤 시가총액이 그 정도까지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S&P 500에 지금 지수 편입이 지금 됐기 때문에 다음 달 21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퍼가 지금 1,000배 육박을 한다라는 거. 1,000배 육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으로 보면 도요다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생산량으로 도요다를 앞지르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비싼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단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단정적으로 이러한 뉴스를 보고 그냥 1,000달러를 목표로 그냥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과연 좀 올바른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곳에서 나올 텐데 테슬라가 현재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과연 높을 건지 이제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편입 다음 달 21일에 또 이야기가 있는데 수급은 개선이 되겠지만 단 너무 지금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뉴스만 보고 또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성장성을 유지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훈풍으로 봐야 될까요? 국내 2차 전지, 특히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수혜받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그 외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될까요? 자, 실질적으로 수혜해주는 LG화학이죠. 맞습니다.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에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상 하이닉스랑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LG화학이 전 세계 2차 전지 점유율 1등 업체죠. 근데 이제 모델 Y, 그러니까 모델 Y에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전량을 LG화학이 지금 납품하기로 했다. 이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흐름도 좋은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당연히 이제 LG화학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전 업종에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 LG화학 같이 이런 어떤 매출이 확대될 거다 이런 뉴스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같이 흘러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LG화학이랑 좀 괴를 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LG화학, 만도, 그다음에 한호시스템,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한국타이어라든가 테이펙스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죠. 그다음에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27일부터 공모주 청약이 좀 들어갑니다. 30일까지죠. 그러니까 테슬라 납품 관련주가 명신산업인데 지금 이번 달 말일까지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고 12월 달에 상장 예정이죠.
상장 예정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면 같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급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 그거죠. 매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종목이다라고 특정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경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KEC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지금 디지털 콕핏 제품을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뭐 납품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은 사실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등락이 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안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의 실질적인 수혜주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만도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납품 관련주인 명신산업 역시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혜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관련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이어서 뭐 KEC 얘기하시면서 자율주행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율주행과 뭐 2차 전지 테마를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더 빛날 것 같은 섹터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자, 일단 이게 질문이 사실상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 뭐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장도 지금 보시면 등락이 굉장히 크죠.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지다가 0.6%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사실상 매물 압박도 크고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고가는 당연히 더 갈 가능성도 있지만 매물에 얻어맞을 가능성, 그러니까 매물 압박이 클 가능성, 이제 이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물론 호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악재 요인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지금 GM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포드라든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예상된 수요만큼 그러면 못 채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2차 전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자율주행 관련주가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죠. 그러니까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구글이랑 지금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EC는 논외로 하고요. 지금 보시면 뭐 모트렉스라든가 텔레칩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칩스 앤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9월 달이라든지 10월 달에 많이 올라왔지만 11월 달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즉 매물 부담이 크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는 모멘텀이 있다라면 주가가 한번 탄력 있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오히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업체고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그 회사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휴 방안을 어떻게 지금 논의하는가,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도 충분히 기대감이 가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라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시총 뭐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직접적인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네. 종목군들 그럼 어떤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자,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의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량주가 굉장히 탄력적이었다는 거 뭐 시청자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을 좀 그런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 계양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계양전기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 시장이 사실상 대형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은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린다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비 230% 이상 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실적주다라는 거고 PBR 같은 경우도 0.5배.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보니까 뭐냐면 자동차용 모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공구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현대위아라든지 만도를 통해서 현대기아차라든지 테슬라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은 자리, 실적도 굉장히 좀 좋고 자산 가치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 자체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고려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차트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큰 그림을 보시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박스권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박스권 좋아하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월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5년가량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박스권이 돌파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3,550원에서 3,450원 자리에서는 1차적인 매수 관점, 그다음에 박스권이 돌파된 다음에 전고점 라인 4,000원까지는 목표치를 좀 설정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2,800원이 깨지 않는다면은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이 좀 더 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계양전기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잘 주가 차트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